와, 정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시장이 갑자기 롤러코스터 타듯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악재 때문이 아니거든요. 대체 월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죠.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다, 고평가됐다고 딱 경고를 날린 거예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시장의 불안감에 제대로 불을 지폈죠. 시장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니까 투자자들은 바로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끝도 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인공지능 AI 주식에 거품이 낀 거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파월 의장의 그 신중한 발언 한마디가 곧바로 기술주들을 팔아치우는 움직임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동안 시장을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던 AI 열풍이 어쩌면 이게 위험한 거품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불안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AI 랠리의 상징이었던 엔비디아랑 오픈 AI의 계약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돈을 빌려주면 오픈 AI는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거 사실상 매출을 미리 땡겨 쓰는 일종의 매출 뻥튀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온 거죠. 거기다가 클라우드 회사인 오라클은 AI 계약이 과대평가됐다는 보고서 하나 때문에 주가가 그냥 폭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니까 시장 전체에 AI 주식 너무 과열됐나 하는 불안감이 확 퍼진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AI 주식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제 미국 경제라는 자동차 전체가 멈춰설 차례일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 질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3.8%. 이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시장이 걱정했던 거랑은 완전히 반대죠. 미국 경제는 흔들리기는커녕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성장을 기록했어요. 경기 침체는 오히려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걱정해야 할 판이 된 거죠. 경제가 튼튼하다는 신호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1만 8천 건. 이게 뭐냐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 숫자인데요.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고, 이건 고용시장이 아주 탄탄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을 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8월 실업률 예상치나 소비자물가 지수 전부 다 안정적인 수준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거의 모든 지표가 미국 경제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에요. 자, 이제 슬슬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이렇게나 좋은데 도대체 왜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다파는 걸까요? 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나쁜 소식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면 중앙은행인 연준이 굳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더 띄울 필요가 없겠죠.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그동안 주식시장을 쭉쭉 밀어 올렸던 그 값싼 돈, 이른바 유동성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처럼 GDP가 쑥쑥 오르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제가 튼튼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시장은 오른쪽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연준이 금리 내릴 일이 없겠네. 그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유동성 파티가 이제 끝나겠구나 하면서 불안해서 주식을 파는 거죠.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렸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됩니다. 강력한 경제지표가 발표된 지 딱 하루 만에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확률이 73.3%에서 60.4%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실망감이 그대로 숫자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튼튼한 경제와 금리 인하 기대감 사이의 줄다리기는 단순히 주식시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파급 효과는 우리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1,400원, 튼튼한 미국 경제와 멀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던던 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4개월 만에 1,400원대를 뚫었어요. 해외 직구를 하거나 유학자금 보내야 하는 분들은 당장 부담이 커지는 거죠. 강달러 현상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정치 문제인데요. 의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합의를 못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죠.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뉴욕증권 거래소에 가서 한국 시장의 매력을 알렸어요. 한국 주식이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죠. 북한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약속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의 이런 혼란, 이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경제가 튼튼하면 주가도 오른다는 그 오랜 공식이 깨지고 투자자들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